준비 인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고1 문학 파수꾼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수꾼은 이미 겨울방학 때 오감도라는 작품을 통해서 일부 조금 우리가 봐봤고요. 이제 극갈래지, 극갈래. 서정갈래, 서사갈래, 극갈래에서 그 대표적인 뭐에 대해서 배울 거다? 파수꾼에 대해서 배울 거다. 그럼 극갈래인 희곡의 특징, 갈래적 특징을 묻는 문제는 반드시 출제가 된다. 그래서 희곡의 특징을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뒤에 작품 개관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한 연극을 공연하기 위한 대본이다. 그렇기 때문에요. 밑에도 나오지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어. 이게 시나리오, 우리 학습활동에 지금 마이 리틀 히어로라는 시나리오가 나오거든요. 시나리오와의 차이점일 수도 있는데, 시나리오는 영화나 드라마를 상영하기 위한 대본입니다. 그래서 이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경우는 시간적 제약이 아주 없다고 얘기나 할 수는 없어도 뭐 1회부터 100회까지 끊어서 계속해서 연장지어서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뭐 전원일기 같은 드라마는 뭐 20년을 넘게 했으니까 뭐 맘만 먹은다고 하면 시간적 제약,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공간적으로도요. 뭐 쉽게 얘기하면은 뭐 딱 화면만 바뀌면 장면 번호만 바뀌면 한국이었다가 프랑스였다가 미국이었다가 그때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죠? 뭐 마찬가지로 뭐 현재였다가 갑자기 장면만 바뀌면 조선시대로 뭐 고려시대로 바뀔 수가 있잖아.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시나리오와 희곡의 차이점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얼마나 있느냐입니다. 그런데 가장 없는 건 뭘까? 소설이야, 소설이 시간적, 공간적 제약, 등장인물 수의 제약이 전혀 없어요. 얘들은 그냥 글로만 쓰면 다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것보다 조금 제약이 있는 게 시나리오가 좀 제약이 아주 조금 있고, 그것보다 더 심하게 제약이 있는 게 바로 희곡이란 장르일 수밖에 없어. 왜? 무대라는 공간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 무대에서 공연할 수 있는 등장 인물 수의 제약도 있을 수밖에 없고, 무대에 아무리 많이 올라간다고 해도 몇천 명 못 올라가잖아요. 연극 보러 가면은 길어야 2시간, 뭐 3시간 이 정도 하지, 그지? 그래서 시간적, 공간적 등장 인물 수의 제약이 제일 따르는 게 바로 희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그 다음, 서술자의 개입 없이 소설은 서술자가 존재하죠. 그죠? 존재하지. 사건을 말해주는 사람이 서술자인데 서술자가 존재하지. 뭐가? 소설은 존재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시나리오나 희곡은 서술자가 있다 없다? 없다. 등장인물들이 대사와 행동 등을 통해서 보여준다. 그렇지만 인물들 간의 갈등이나 세계와의 대립은 소설도 마찬가지, 시나리오도 마찬가지, 희곡도 마찬가지, 세계 장르와 연결짓는 문제가 좀 심화되면 나올 수 있겠고요. 해설, 지시문, 대사 3가지 요소로 나와 있고, 대사와 행동을 현재형으로 보여주며 이걸 인생의 현재화라고 그래. 인생의 현재화. 내가 지금 글자를 저쪽에서 써야 되는데, 눈앞에 ing형으로 보여주잖아요. 연극도 가서 보는 거잖아. 드라마는 영화도 직접 보는 거잖아. 인생을 현재화 시켜서 보여주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다. 여기에 또 뭐 또 써야 되냐? 등장인물 수의 제약이라고 써놔. 그래서
관례적 특징을 좀 알고 들어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관례적 특징을 알고 들어가야 된다. 그다음 이 파수꾼은요 상징성이 굉장히 강한 희곡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보다 어떠한 상징성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고 시대적 배경이 몇 년도라고 1900 몇 년도? 70년도지, 그지? 1970년도 하면은 뭐가 있다고? 누가? 백종. 백종이잖아. 왜 이러지? 군사 독재 정권. 어떻게 보면 진짜 툭 까놓고 얘기하면 군부 독재였단 말이야. 박정희 대통령이 모든 걸 잡고 휘두르고 백성을 갖다가 좌지우지했던. 그래서 여기서 그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 촌장으로 상징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게 지금 중요한 게 요게 중요한데 등장 소재의 상징성이요. 이리 때 위선적 권력자들이 도구로 삼은 가공의 적, 공포의 대상.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이 가장 군부 독재에서 가장 일반 백성에게 공포의 대상으로 내세운 게 누굴까? 북한 공산당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없는 공산당도 만들어냈고, 아니 실제로 북한에서 많이 우리나라에 간첩도 투하시키고 굉장히 나쁜 짓거리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있는 것만 얘기해야 되는데 없는 것도 없는 일이 때도 만들어냈다니까. 그러니까 공산당이 아닌 간첩이 아닌 간첩을 더 많이 만들어냈어. 그래서 사회에 얘도 간첩, 얘도 간첩, 얘도 간첩, 얘도 간첩. 간첩이 너무 많은 거야. 조금만 촌장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군부 독재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일이가 아닌데도 일이로 만들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리죠. 흰구름, 진실로 전혀 위협적이지 않는 대상, 일대가 없다고 흰구름대만 있는 거죠. 양철북, 민중의 불안감을 키우기 위한 수단, 민중을 통제하는 장치. 촌장, 거짓 정보로 민중을 통제하는 권력자. 파수꾼 나나, 뭐 그렇죠. 가나 나나 똑같아. 지배 이념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우매한 사람. 우매하다라는 건 되게 좀 들떨어진다라는 거죠. 파수꾼다. 처음에는 잘못된 진실을 파악해서 대들지 촌장한테, 그지? 근데 결국에는 촌장의 회유와 협박이 어떻게 돼? 넘어가죠. 쉽게 변절자라는 얘기지, 그지? 좌절하는 소수의 사람. 막루, 사회 구성원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제도. 요 정도의 상징적 의미를 알고 요 시곡을 들어가면 그렇게 어려운 건 없겠다. 좀 본문이 길죠? 자, 지문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파수꾼이 된 소년 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년 다는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리때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걸 밝히려고 했지만 결국 촌장의 꾀임에 넘어가서 그의 뜻에 따르고 양철북을 치게 되는 사람이죠. 막루가 세워진 황야로 온다. 파수꾼 가는요. 파수꾼 가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무조건 그냥 촌장의 말에 무비판적으로 그냥 무조건 믿고 따르고 하라는 권력의 하수인입니다. 촌장의 거짓말을 믿고 충실히 파수꾼의 역할을 다한다. 독재자의 지배 질서를 합리화하고 정당성을 부여하는 권력의 하수인이다. 이 파수꾼 가와 나는요. 진실을 알았을까 알지 못했을까? 이리 때가 없다라는 진실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파수꾼 가와 나는
나는 모르고 가는 알지 않아요. 다 알아? 나는 모르지 않아. 가는 아는데. 가와 나는 알고 싶지도 않은 거야. 어?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촌장의 말이 중요한 거야. 뭔 말인지 아십니까? 어? 그러니까 진실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 모른다라는 얘기야. 진실을 알고 싶지 않고 그냥 촌장의 말만 무비판적으로 따라간다라니까. 어? 여하튼요. 파수꾼 가가 막루 위에서 이리때다 이리때가 몰려온다라고 외치면 파수꾼 나는 막루 아래에서 북을 두드려 마을을 알린다. 마을 사람들은 파수꾼의 북소리를 듣고 허둥대다가 지붕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지기도 하고 우물에 빠져 죽기도 한다. 어느 날 다는 처음부터 이리때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사실을 적은 편지를 막루로 보고품을 날라주는 운반에게 부탁하여 촌장에게 보낸다. 편지를 전하기 전에 내용을 읽어본 운반이는 이 사실을 마을 사람들에게 뻗들인다. 해설자, 태장 사이 파수꾼 나가 들어온다. 아침 식사 하겠니? 지금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아요. 먹고 싶지 않겠죠? 응? 무얼 좀 먹어야 기운이 나는 거란다. 예. 남은 닭고기 너나 먹으려. 내 얼굴이 해스카다. 몹시 아프니? 파수꾼님, 응? 이리는 정말 없는 거죠? 오호라, 넌 이리가 무서워서 병이 난 거구나. 요 겁쟁이. 양철북을 두드리자. 그걸 힘껏 두드리고 있노라면 이리 때가 덜 무서워질 거야. 양철북을 쳐요? 그래, 치는 법을 가르쳐주마. 소용없어요. 그건 사실을 말씀해 드리죠. 오늘 새벽 눈을 뜨고 있는 것 저뿐이었어요. 모두들 잠을 잤고요. 그 틈을 노려 이리 때가 습격해 오면 어쩌나 하고 전 두려웠어요. 그래서요, 저는 막루 위에 올라갔던 거예요. 그 높은 곳에서 저는 이 황야의 전부를 바라보았죠. 아무데도 이리는 없더군요. 보이는 거라고는 저 멀리 하늘가에 흰 구름 뿐이었어요. 그걸 향해 막루 위의 파수꾼은 이리 때다 외쳤습니다. 3번이나요. 3번. 저는 막루 위에서 그걸 제 눈으로 보았어요. 이리 때라곤 없어요. 흰 구름 뿐이에요. 얘야, 난 네 마음을 안다. 넌 막루 위에 올라가고 싶었겠지. 이리가 무서웠고 더구나 어린 너에겐 이 씁쓸한 곳이 맞질 않는다. 그래서 넌 헛소리를 하는 거야. 이 파수꾼 나는 파수꾼 다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고 있죠. 그죠? 헛소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얘는 이리 때가 있다고 믿는겨. 나는. 저는 정말 막루 위에 올라갔었어요. 그럴 리 없어. 넌 아까부터 제정신이 아니더라. 덫으로 어찌 구름을 잡겠느냐고 횡설 수설할 때부터 난 걱정스러웠다. 제발 이리 때가 없다는 소리는 하지도 마라. 여기 낮은 곳에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저 높은 곳을 올라가면 이리 때가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얘야, 자꾸 우기지 마라. 나는 이 황야에서 평생을 지냈단다. 넌 여기 온 지 겨우 사흘밖에 안 됐고. 그런데 사흘밖에 안 된 네가 평생을 보낸 나보다 뭘 잘 안다고 그러니? 이리 때가 몰려온다. 파수꾼 나는 확신 있게 양철북을 두드린다. 다는 여느 때와는 달리 침착하게 일어선다. 그리고 담요를 벗어 네모 반드시 갠 다음 식탁 위에 놓는다. 그는 북을 두드리는 나를 보면서 몹시 안타까운 표정이 된다. 북수리 중지, 이리 때는 물러갔다. 정말 이리가 있다고 믿으세요?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파수꾼 다는 비판적인 지식인이었어.
걔도 나름대로 독재 정권이 하는 짓거리에 대해서 비판하고 저건 진짜가 아니다라고 진실을 알리려고 노력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한 사람이었다는 얘기지. 보렴, 방금 이리 때가 오질 않았나? 지금 파수꾼 나는 확인도 안 해본 거지. 그렇지 않다면 내가 왜 양철북을 치며 평생을 보냈겠느냐? 서운하다. 아무리 아픈 애라지만 너무 심한 말을 하는구나. 죄송해요. 어쩜 그 많은 나날을 단 한 번도 의심 없이 보내셨어요? 넌 그렇게도 무섭니? 오히려 이리가 있다고 믿었던 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왜? 그때는 진실을 알지 못했으니까. 차라리 진실을 몰랐을 때가 낫다란 얘기죠. 지금 진실을 알고 난 이유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땐 숨기라도 했으니까요. 땅에 엎드리면 아늑하게 느껴졌어요. 지금은요, 이리가 없으니 땅에 엎드려야 아무 소용없고요. 양철북도 쓸모가 없게 되었어요. 오직 이제는 제가 본 그 사실만을 말하고 싶어요. 해설자, 촌장이 되어 등장. 그러니까 해설자가 총장 역할까지 1인 2역을 하고 있네요. 검은 옷차림, 이해심이 많아 보이는 얼굴과 정중한 태도, 낮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한다. 수고하시는군요, 파수꾼님. 아, 촌장님, 여긴 웬일이십니까? 추억을 더듬으러 왔습니다. 이 황야는 내가 어린 시절 야생 딸기를 오곤 했던 곳이죠. 그땐 이리가 무섭지도 않았나 봐요. 여기 저기 덫이 깔려 있고 망루 위에 파수꾼이 외치는데도 어린 난 딸기 따기에만 열중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망루 위에 파수꾼이 외치는데도 딸기 따는 데만 집중했다라는 건 얘는 이리를 무서워했어, 무서워하지 않았어? 무서워하지 않은 거죠. 어렸을 때 더 무서워했어야 되는데. 그 즐거웠던 옛 추억. 오늘 아침 나는 그 추억을 상기시켜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래 이곳에 찾아온 거예요. 잘 오셨습니다, 촌장님. 오래 뵙지 못했다니 그동안 흰머리가 더 많아지셨군요. 총장님도요. 더 늙으셨어요. 오다 보니까 저쪽 덫에 이리가 치여 있습니다. 이리요? 어느 쪽이요? 저쪽이요. 저쪽. 찔레덩쿨 비치던가요? 드디어 참는군요. 파수꾼 나는 촌장의 말을 그냥 100% 신뢰하는 거죠. 무의판적으로 수용하는겨. 촌장은 편지를 꺼내 다에게 보인다. 이건 네가 보낸 거니? 네, 촌장님. 나를 이곳에 오도록 해서 고맙다. 거기에 진실을 밝힌 것이 불편함을 단어적 동그라미 쳐요. 단어적. 진짜 고마운 게 아니라 너 때문에 이놈의 새끼야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와야 돼. 참 고맙다라고 반어적으로 표현한 거라는 얘기야. 한 가지 유감스러운 건 이 편지를 가져온 운반인이 도중에 읽어본 모양이더라. 이리 때는 없고 흰구름뿐. 그 수다쟁이가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있단다. 조금 후에 모두들 이곳으로 몰려올 거야. 물론 네 탓은 아니다. 넌 나 혼자만을 와달라고 하지 않았니? 몰려오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불청객이 있지. 더구나 어떤 사람은 도끼까지 들고 온다더라. 파수꾼 달을 심리적으로 협박하는 거야. 은근. 도끼는 왜 들고 와요? 망루를 부순다고 그런단다. 이리 때는 없고 흰구름뿐. 그것이 구호처럼 외쳐지고 있어. 그 성난 사람들만 오지 않는다면 난 너하고 딸기라도 따라가고 싶다. 야, 너 그 사람들만 오지 않으면 나 너랑 만난 딸기 딸 수 있어. 너 진실만 밝히지 않는다면 너 나랑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
난 어디에 딸기가 많은지 알고 있거든. 이리떼를 주의하라는 팻말 밑엔 으레 잘 익은 딸기가 가득한다. 촌장님은 이리가 무섭지 않으세요? 없는 걸 왜 무서워하겠니? 촌장도 이미 이리떼가 없음을 미리 알고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없는 걸 갖다가 뭘 무서워할 필요가 있겠냐라는 거죠. 촌장님도 아시는군요. 난 알고 있지. 아셨으면 왜 숨기셨죠? 모든 사람들에게 저 덫을 보러 간 파수꾼에게 왜 말하지 않은 거예요? 말해주지 않는 것이 더 좋기 때문이다. 거짓말 마세요, 촌장님. 일생을 이 쓸쓸한 곳에서 보내는 것이 더 좋아요? 사람들도 그렇죠. 일대가 몰려온다. 이 헛된 두려움에 시달리는 게 그게 더 좋아요? 체제 안정을 내세워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억압하는 현실을 비판함.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대적 배경이 언제라고요? 1970년대라고 그랬어. 70년대. 자기의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개인의 자유와 행복 따위는 짓밟아도 상관이 없었던 시절. 조금만 데모해도, 조금만 박정희 정권을 갖다가 비판만 해도 진짜 농담이 아니라 그때 분위기는 앞에 선생님이 야 요즘에 너무 우리 데모를 해서라도 지금 민주주의가 너무 짓밟히는 것 같으니까 좀 이거 좀 문제 있는 것 같아 라는 수업하면 그 다다음날 선생님이 학교에서 사라져. 잡혀가. 너 왜 박정희 정권에 대해서 욕했어? 이렇게. 응? 되게 무서웠던 시절이었거든요. 무서웠던 시절이었거든. 현실을 비판하는 자체가 허락이 되지 않았던. 근데 지금은 사실 대통령 욕을 하는 게 크게 문제가 되진 않거든요. 대통령 비판할 수도 있는 거지 못하면. 지금도 뭐 문재인 대통령 욕한 사람 많고 윤석열 대통령 욕한 사람 많고 뭐 다 비판이 허용이 되잖아요. 근데 1970년대는 그러지가 못했다라는 얘기죠. 얘야, 이럴 때는 처음부터 없었다. 없는 걸 좀 두려워한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나쁘다는 거냐?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이리에게 물리지 않았단다. 마을은 늘 안전했어. 그러고 사람들은 이리 때에 대항하기 위해서 단결했다. 그들은 질서를 만든 거야, 질서. 그게 넌 알기나 하니? 모를 거야. 너는 그건 마을을 지켜주는 거란다. 결국에는 이리 때에 대한 경계심이 마을 사람들 사이의 단결과 질서를 유지하게 됐다는 얘기야. 계속해서 반공주의를 갖다 내세웠거든. 야, 니들 있잖아. 조금만 흩어지고 조금만 내 말 안 들으면 북한에서 바로 밀고 내려와. 봐봐, 지금 간첩이 이렇게 많잖아. 없는 간첩 만들어내고. 매일 반공주의를 갖다가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계속 쏟아붓는겨. 그래서 너희들 무조건 내 말 따라야 돼 라고 독재 정권의 동력으로 삼았거든요. 그 두려움을 이용해서. 물론 저 총직관 파수꾼에게 미안해. 수천 개의 쓸모없는 덫들을 보살피고 양철국을 요란하게 두들겼다 허나 말이다. 그의 일생이 그저 헛되다고만 할 수 없어. 그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고귀하게 희생한 거야. 난 네가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여 주기 바란다. 만약 내가 새벽에 보았다는 구름만을 고집한다면 이런 것들은 모두 허사가 된다. 저 파수꾼은 늘도록 헛북이나 친 것이 되고 마을의 질서는 무너져 버린다. 얘야, 넌 이렇게 모든 걸 헛되게 하고 싶진 않겠지? 왜 제가 헛된 짓을 해요? 제가 본 인구름은 아름답고 평화로웠어요. 저는 그걸 보여주려는 겁니다. 이제 곧 마을 사람들이 온다죠? 잘 됐어요. 저는 막루 위에 올라가서 외치겠어요. 뭐라고? 거기 보니까 잠시 동안 침묵을 지킨 후에 웃으며 침착한 반응이여 경험이 많고 교활한 촌장의 성격을 알 수가 있다. 사실 우습기도 해. 이때 그게 뭐냐? 잊지도 않은 그걸 이 황야에 가득 길러놓고
마을엔 가시 울타리를 둘렀다. 망루도 세웠고 양철북도 두들기고 마을 사람들은 무서워서 떨기도 한다. 아하, 언제부터 내가 이런 거짓놀이에 익숙해졌는지 모른다만 나도 알고는 있지. 이 모든 것이 잘못되어 있다는 걸 말이다. 결국에는 자기가 한 짓이 잘못된 일이다라고 인정하는 척하는 격, 반성하는 척하는 거야. 그게 교활한 위선자들의 첫 전략입니다. 상대방에게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안해,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럼 촌장님, 저와 같이 망루 위에 올라가요. 그리고 함께 외치세요. 그래, 외치마. 아, 이젠 됐어요. 그러나 잘 될까, 흰구름? 허공에 뜬 그것만 가지고 마을이 잘 유지될까? 오히려 이리 때가 더 좋은 건 아닐지 몰라. 뭘 망설이시죠? 아니, 아무것도. 난 아직 안심이 안 돼서 그래. 지금 사람들은 도끼까지 들고 온다자니 망루를 부순 다음에 소은 것에 더욱 화를 낼 거야. 아마 날 죽이려고 덤빌지도 몰라. 아니, 꼭 그럴 거다. 그럼 뭐냐? 지금까지 이리에게 물려 죽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데 흰 구름에 첫날 살인이 벌어진다. 살인이라고요? 그래, 살인이지. 생각해보렴. 도끼에 찍힌 내 모습을 피가 샘솟듯 흘러내릴 거다. 끔찍해. 예, 너는 내가 그런 꼴이 되길 바라고 있지?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고? 그렇지만 내가 변명할 시간이 어디 있냐? 나 마을 사람들에게 왜 이리 때를 만들었던가 그걸 알려줘야 해. 그럼 그들도 날 이해해 줄 거야. 네, 그렇게 말씀하세요. 허나 내가 말할 틈이 없다. 사람들이 오면 넌 흰구름이라 외칠 거고 사람들은 분노하여 도끼를 휘두를 테고 그럼 나는 예, 네가 본 그 흰구름 있잖니? 그건 내일이면 사라지고 없는 거냐? 아니요, 그렇지만 난 오늘 외치고 싶어요. 그것 봐, 넌 내 피를 보고 싶은 거야. 더구나 더 나쁜 건 넌 흰구름을 믿지도 않아. 내일이면 변할 것 같으니까. 오늘 꼭 외치려고 그러는 거지? 아하, 넌 네가 본 그 아름다운 걸 믿지도 않는구나. 계속해서 자신이 본 흰구름조차도 믿지 못하는 파수꾼 달을 갖다가 몰아붙이는 거죠. 넌 네가 한 말도 지금 믿지를 못하고 있어. 그건 아니에요. 그래? 그럼 넌 내일까지 기다려야 해. 파수꾼을 껴안았대요. 오늘은 나에게 맡겨라. 그러면 나도 내일은 너를 따라 꼭 구름이라 외칠 테니. 꼭 약속하시는 거죠? 물론 약속하지. 정말이죠, 정말. 그럼 정말 약속한다니까. 파수꾼 나가 들어온다. 또 허치였습니다. 이리는 워낙 교활해서요. 친 것 같아도 가보면 달아나고 없어요. 다음에는 꼭 잡히겠지요. 미안합니다. 이번에 잡았더라면 그 껍질을 촌장님께 선사하고 싶었는데 받은 거나 다름없이 감사합니다. 그 앤 지금 몹시 아픕니다. 아픈 사람 취급하는 거죠. 내 열이 있는 것 같군요. 간밤에 담요를 덮지 않아서 병이 났어요. 이만한 나이 때 누구나 한 번씩은 앓는 병이겠지요. 내 잘못이었어요. 담요를 꼭 덮어줘야 하는 건데. 얘야, 난 널 좋아해. 아픈 거 빨리 좀 나아주렴. 고마워요. 웬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죠? 마을 사람들이죠. 마을 사람들이요. 어서 오십시오, 주민 여러분. 이해가 그 말을 꺼낸 파수꾼입니다. 저기 방구 듣고 있는 식량 운반인 이해가 틀림없지요? 네, 그렇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리 때인지 아니면 흰구름인지 직접 이 아이의 입을 통하여 들어봅시다. 파수꾼다. 쓰러질 것 같은 걸음으로 망루를 향해 걸어간다. 나가 근심스럽게 쫓아간다. 얘야, 괜찮겠니? 네. 아무래도 걱정이 되는구나. 넌 이리 때란 말만 들어도 벌벌 떠는 걱정인데 망루 위로 올라가서 엎드리면 안 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널 보러 오지 않았니? 얼마나 큰 영광이냐? 이기에 말이다. 넌 너 자신이 파수꾼이라는 걸 힘껏 자랑해야 한다. 알았지? 응. 그만 올라가게 하십시오. 파수꾼단은 막루 위로 올라간다. 긴 침묵. 마침내 부르짖는다. 결국에는 이리때가 몰려온다. 이 말을 한 즉시 하수인이 될 수밖에 없는 그저 파수꾼가의 손이 번쩍 들려지며 그도 외친다. 파수꾼단은 신이 나서 양철복을 두드린다. 북소리 한동안 계속된다. 북소리 중지. 일대는 물러갔다. 주민 여러분, 이것으로 진상은 밝혀졌습니다. 흰 구름은 없으며 이리때뿐입니다. 이 막루는 영구히 유지되어야겠지요. 양철북도 계속 쳐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만 그렇게 해준다고 그랬는데 이미 다가 이리때다라고 외치니까 태도가 완전 바뀌죠. 화장실 가기 전과 간 후가 바뀌듯이 이제는 계속해서 쳐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여러분, 다음 1위의 습격 때까지는 잠시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그 틈을 이용하여 돌아가십시오. 가시거든 마을광장에 다시 모이시기 바랍니다. 수다쟁이 운반인의 첨언을 논의합시다. 그럼 어서 돌아가십시오. 이리때가 여러분을 물어 뜯으러 옵니다. 막루 위에서 파수꾼다가 내려온다. 난 네가 이렇게 용감해질 줄은 몰랐구나. 고맙다. 정말 잘해주었다. 아니야, 난 몰랐던 건 아니었어. 넌 나에게 용감한 사랑이 되마고 약속하지 않았니? 난 그때 이미 알아본 거야. 넌 꼭 훌륭한 파수꾼이 될 거라고. 나 좀 보자. 너한테는 안 됐다만 넌 이곳에서 일생을 지내야 한다. 완전 말 바꿨죠, 그죠? 하루만 내가 말미를 주면, 시간을 주면 내가 내일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던 그 촌장이 이제는 자기 하수인 역할을 한 파수꾼 다에게 너 앞으로 몇 년 동안, 일생 동안, 평생 동안 이 짓거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네? 마을엔 오지 마라. 바람 부는 소리 거칠게 들려온다. 별표 꽝꽝꽝 쳐요. 왜 바람 소리 거칠게 들려오게끔 음량 효과를 갖다 썼냐? 진실이 왜곡된 사회의 어두운 분위기를 나타내며 파수꾼다의 암울한 정서가 드러난다. 난 저 사람들이 싫어. 내 마음은 너와 함께 딸기 따기가 있다. 넌 내 추억이야. 너에게는 내가 늘 그리워하던 것이 있다. 사이. 하지만 여긴 너무 쓸쓸해. 그럼 잘 있거라. 가시려고요, 촌장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서요. 제가 저만큼 바래다 드리지요. 덧도 좀 살펴볼 겸 해서요. 그런데 말입니다. 양철북을 치던 내 모습이 멋있지 않던가요? 촌장과 파수꾼나 퇴장한다. 바람소리만이 더욱 거칠은, 아까 계속 바람소리 거칠은 음향 효과가 나고 있죠. 그만큼 진실 왜곡이 심하게 되고 있다. 파수꾼 다의 심리가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걸 음향 효과로 보여주고 있죠. 잠시 후 막루 위의 파수꾼이 이리때다 외친다. 파수꾼 다는 조용히 양철북을 두드리기 시작한다. 자, 체제에 순응하여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지식인의 모습. 결국에는 처음에는 군부 독재에 맞서던 지식인들이 있었어요. 데모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뭐 너희들이 가끔 고문을 받아서 죽었던 사람들 학생부터 해가지고 여러 이야기들을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장난 아니거든요. 뭐 사람을 갖다가 물속에 집어넣고 죽기 전까지 고문을 하거나 아니면 사람을 뒤로 엎어놓고 이 수건을 깔아놓고 그 위에 물을 갖다가 붓거나 아니면 입을 열어놓고 호스를 갖다 껴놓고 물을 계속 트는 거야. 그거 압니까?
물고문이 제일 힘든 건 트라우마가 생기거든. 물속에 한번 잘못 빠져서 물 한번 먹기 시작하잖아. 그럼 그 친구는 때려 죽어도 죽을 때까지 물속에 수영 못해. 아무리 낮은 곳이라도. 그 정도로 죽음을 눈앞에 두게끔 보이게 하는 것이 물고문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군부 독재 촌장에게 굉장히 파수꾼 다처럼 처음에는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운동하고 데모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 그렇게 잡혀가서 고문 당하고 회유와 협박을 당하고 그러면서 그 권력에 순응하고 권력을 찬양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게 사실이고요. 그러한 1970년대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강백이 파수꾼이라는 희곡을 쓴 겁니다. 학습활동 볼게요.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앞부분의 줄거리. 음악감독 유이라는 규모가 작은 뮤지컬을 전전하던 중 우연한 기회로 뮤지컬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되고 다문화 가정의 소년 영광과 팀을 이루게 된다. 노래 실력이 뛰어난 영광은 시청자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게 된다. 그러나 제작자는 영광이 주인공이 될 것을 꺼려하여 이란의 거짓 학력을 빌미로 삼아 그에게 결승전을 포기하라고 강요한다. C 넘버. 가장 중요한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는 시나리오야. 시나리오. 파수꾼은요 막과 장으로 이루어졌거든요. 막과 장으로 장면이 구분된다고 하면 얘는 C 넘버 장면 번호로 구분이 됩니다. 111 대기실이요. 저 결승전 포기하겠습니다. 조용히 얘기하는 이란이요. 저는 자격이 안 되거든요. 처음부터 이 방송에 학력을 위조했습니다. 맨해튼이라는 학교는 가본 적도 없고 또 라스폰 트라얀 선생은 제 스승도 아니고 그냥 제가 존경하는 작곡가입니다. 처음부터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다 변명입니다. 예, 맞습니다. 저는 다 가짜입니다. 하지만 영광이는 아니에요. 그 아이가 무대 위에 못 올라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란을 돌려세우는 구상이요. 야, 유이란. 누구보다 노력했고 누구보다 재능도 많고 지금 시청자들도 저 아이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요? 쟤도 크면 지키러 군대 갈 거고요. 세금도 꼬박꼬박 낼 거고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미를 다할 거니까요. 그러니까 조선의 왕도 하게 해야죠. 너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 네, 근데 저 아이는요. 영광이 절대 못 올라가지. 그럼 제가 기자들 있는데 가서 김영광 결승전 못 올라가게 하려고 JM에서 돈 주고 협박하고 매수한 거 다 얘기해도 되는 거죠? 돈 봉투를 꺼내 바닥에 던지는 이란이요. 저는 매장시키세요. 영광이는 올라갑니다. 좀 진실을 밝히는 데 있어 유이란과 파수꾼 다가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죠? 유이란은 자기의 모든 걸 포기하더라도 이거 협박을 한 거야. 구상무가 촌장처럼 협박을 하는데 그 협박하는 데서 진실을 밝히는 태도가 좀 다르다. 좀 다르죠. 파수꾼 다는 결국 그 협박을 이기지 못해 회유에 넘어가서 촌장의 하수인이 되고 여기까지 나타난 유이란은 구상무가 협박을 했는데 어떻게 다 필요 없다고 얘기하죠. 진실을 밝힌다고 얘기하는 그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뒤에 작품개관 정리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간단히 좀 했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제재 개관 갈래는 희곡입니다. 빈칸 채워주세요. 성격 상징적 우화적 돌려 말하기를 한다는 얘기야. 직접적으로 얘기 안 하고 돌려 말하기 한다. 상징적 교훈적
주제 진실을 향한 열망과 진실이 통하지 않는 사회의 비극이야. 알레고리 상징을 통해서 현실의 이면에 존재하는 권력자의 위선을 폭로 비판함. 상징성이 강한 인물과 소재를 사용하여 1970년대 현실을 풍자함. 권력자의 잘못된 논리에 굴복하는 나약한 지식인에 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며, 일단 1970년대라는 거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네. 작품의 구성, 한문을 읽어봐. 일단 파수꾼은 막루에서 이길 때의 습격을 감시하고 마을 사람들은 이길 때를 경계하며 살고 있음. 전개 파수꾼 단은 어느 날 새벽 파수꾼 가가 이를 때는 없고 흰구름만 있는 황야를 향해 이릴 때가 온다고 외치는 것을 보게 되고 현장에게 편지를 쓴. 결정. 현장에 파수꾼 달을 찾아와 마을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기로 하는 파수꾼 달을 회유함. 하강 대단원 현장에게 회유당한 파수꾼 단은 거짓말을 하고 막루를 벗어나지 못하게 돼. 네, 좋습니다. 그 다음이요. 파수꾼 다와 촌장의 갈등이요. 파수꾼 다는 이리 때는 없고 흰구름뿐이라고 사실을 드러내고자 하고요. 촌장 진실을 알리는 일을 미루자며 달을 회유하고 있고, 등장인물과 소재의 상징적임이 아까 정리했죠, 그죠? 쭉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지. 촌장, 파수꾼 나, 파수꾼 다, 요 세 인물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 별표 꽝꽝꽝 쳐놓으셔야 됩니다. 파수꾼 다의 심리 변하여 진실을 알리기 거부하는 촌장에 대해 반발함. 결국 촌장의 회유와 거짓 약속 등으로 인해 혼란스럽고요. 서서히 촌장에게 심리적으로 굴복하고 진실 왜곡에 동참하게 됩니다. 파수꾼 다와 통장의 대립과정. 파수꾼 다의 승리. 촌장이 파수꾼 다가 말한 이리때가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촌장도 없다고 인정해. 처음엔 인정해주는 척을 하죠. 그렇지만 촌장이 설득합니다. 파수꾼단은 진실을 알려고 하고 촌장은 진실을 알리는 일을 하루 연기하도록 파수꾼단을 회유합니다. 촌장과 파수꾼단의 타협. 파수꾼단은 촌장에게 회유를 당하고 오늘 하루는 거짓말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죠. 촌장이 승리합니다. 파수꾼단은 거짓말을 한 뒤 막루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죠. 관객을 마을 사람들로 설정한 이유 볼게요. 서경원 읽어봐. 공간의 종련 전환이 어렵고 많은 배우를 무대 위에 등장시키기 힘든 희곡의 특성을 보완할 수 있어요. 아까 희곡의 특징 중에 등장인물 수에 제약이 있다라고 그랬어. 그 다음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허물며 관객 또한 극에 참여하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어요. 관객들도 작품 속 주민과 같은 입장, 왜곡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일 수 있음을 느끼게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 작품의 다양한 주제의식이요. 위협과 기만. 기만은 상대방을 속이는 격. 기만으로 유지되는 권력을 풍자하고 있다. 진실을 향한 열망과 진실이 통하지 않는 사회의 비극. 무비판적인 권력 추종에 의해 잘못된 권력이 강화되는 사회 구조에 대한 비판이요. 작품에 반영된 아이러니요. 조영준 읽어볼까? 예, 그냥 뜻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극갈래의 개념과 하위 관례요. 개념 인물의 대사와 행동을 통해 사건과 활동을 보여주는 문학 양식. 극갈래에는 가명극, 인형극, 창극, 희곡, 시나리오, 드라마, 대본 등이 있다더라. 희곡의 특징 꼭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정리해 두셔야 돼요. 여기까지 일단은 파수꾼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준비 인사. 감사합니다.